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왜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는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눈앞에 닥쳐온 장수 시대를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에 흔히들 이야기하죠. 긴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각자의 고민을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별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 불평과 두려움에 있는 분들도 역시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과 막막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장수 시대를 피할 수 없다면은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할까 봐서 겁이 나서 해보지도 못하겠거나 실패한 일들을 다시 성취해보고 싶다면은 넉넉한 시간들이 과거 세대보다 덤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고 있죠. 과거 우리는 가난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잡고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고달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소득도 3만 불 시대를 살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첨단을 걷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조차 동네에 겨우 이장집 정도에 있을 정도였죠. 물론 T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TV가 있는 집을 직접 찾아가서 보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19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죠. 그것도 어린 학생부터 노부모님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교통수단도 역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가정에서 자가용이라는 것이 다들 있습니다. 원하면 무비자로 한 번에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변화는 되돌아보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롯데그룹은 도쿄에서 초라한 벽돌집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죠. 교보그룹은 서울 을지로 일가에서 2층에서 조그만하게 출발을 했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동원그룹은 서울 명동 2가에서 10평 규모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이들 기업이 성장한 것을 보면은 정말 대단해 보이죠. 지금은 시대가 옛날과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과거처럼 이제는 고성장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포항제철의 시가를 넘었었죠. 네이버는 97년 삼성, SDS의 사내 벤처로 출발을 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세상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노하우와 열정으로 무장한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늘어난 수명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일 것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하고 여유와 따뜻한 배려로 살아간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는 과거와 다르게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래는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그 변화의 속도는 무서울 만큼 빠르고 혼란스럽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과거의 잘못된 삶을 재조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과 가족에게 잘해줄 걸, 그때 어떻게 투자할 걸, 그때 공부를 좀 더 할 걸 등등 수많은 일등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덤으로 얻은 황금 같은 시간을 이제는 후회하지 말고 알차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 3시간씩 10년이면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원 없이 할 수 있고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취미가 있죠. 취향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듭니다. 시대 상황이나 삶의 수준에 따라서 취미생활도 변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중적인 취미생활을 많이 한 것이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도시여부라든가 이처럼 낚시를 한다거나 또는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골프를 즐긴다는 등 취미생활이 다양하죠. 저는 최소한 한 달에 책 2권 이상을 읽을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그 어떤 잡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책 속에 있는 지혜나 지식을 좀 더 긴 시간 기억하고자 밑줄도 치고 또 적어보기도 합니다. 원래 인간은 교육을 받고 48시간 지나면은 25%, 일주일 후에는 7%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중요 부분은 줄을 치고 틈나면은 줄친 부분만 다시 정독하고 줄친 부분을 노트에 다시 적어보기도 합니다. 투자를 할 때도 우리는 많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되죠. 그때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교훈이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의 모든 책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법과 경제 공부를 자기 자신이 습득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검색을 한번 해 보실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나라도 제대로 없는 삶을 살았죠. 지금은 세계 경제의 주요 요직의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커피숍에 가는 시간보다 서점 가는 시간이 더 좋겠죠. 잡담하는 시간보다 책 읽는 시간이 더 좋겠죠. 그저 먹고 마시는 모임보다는 미래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어떨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차면 충분합니다. 부를 쌓기는 힘들고 서기는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애써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하며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부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것을 실행하는 소수만이 어렵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면 새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 뒤로 미루고 전략하는 노력과 새 것을 사는 대신 투자할 곳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백만, 천만, 억만장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의 37% 정도가 중고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오렌 버핏도 수십 년 된 차를 아직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좀 다른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시간이 날 때 각자 한번 깊은 고민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